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식 또는 주식으로 많이 먹는 빵. 현대에 이르러서는 곳곳에서 빵집을 찾아볼 수 있고 빵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음식이 되었는데요. 바쁜 현대사회의 한국에서는 아침을 간단한 빵이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쌀이라는 확고한 주식이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밥보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에 있는 카페에서는 번, 베이글 등의 빵이나 샌드위치를 음료와 세트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빵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일까요? 외국어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제과점은 서울이나 부산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 소재한 이성당이 바로 국내 최초로 생긴 제과점입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쌀수탈의 핵심 전초기지였고 따라서 군산에도 일본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빵집이 생겨났습니다. 이성당은 1906년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이 이즈모야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어 영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던 해인 1945년 건물을 불화받은 한국인이 이성당을 개업했습니다. 빵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양식을 뜻하는 라틴어 파니스가 나옵니다. 이 말이 포르투갈어 팡, 일본어 판으로 유래되었으며 16세기 무렵 한국어 빵은 일본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화기 당시에는 중국어 표현인 면포라는 이름으로 부른 적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귀족과 상인들이 외국에서 만난 빵을 가져갔고 국내에서 만들려고 시도하거나 조선시대의 선교사에 의한 빵의 전례 등이 있었지만 음식 문화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빵이 보급된 것은 19세기 조선 말기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빵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정동구락부에서 면포라고 하는 빵과 설고라는 카스테라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한국에서의 빵의 시초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밀의 수입으로 수많은 소규모 제과점들이 생겨났으며 196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빵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하는 업체도 생기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정부가 혼식을 장려하면서 학교에 대규모의 급식빵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옥수수빵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땡땡당, 땡땡사 같은 이름으로 빵집이 생겨났는데 이는 식민지 시기 일본인이 운영했던 빵집의 영향이 1960년대 지속된 결과입니다. 1962년에는 아동의 체력 향상을 위해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 시내 일부 국민학교의 1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역 빵집들이 성행하고 서울에서는 고려당, 뉴욕제과, 신라면과 등이 빵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빵집에서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시기, 남녀 간의 편안한 만남이 쉽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미팅이나 데이트 코스로는 빵집, 다방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각종 매체에서 늘상 젊은 층에게는 빵집, 중장년층에게는 다방이 만남의 장소로 묘사되었습니다. 대형 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성업하면서 기타 중소규모의 양산업체는 문을 닫았고 동네 빵집들도 하나 둘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에서 일괄 생산되어 분점에 납품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은 일괄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장악해갔습니다. 199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식과 미국식 빵맛에 길들여진 젊고 활기찬 베이커들이 등장하며 첨가제를 넣지 않은 수제빵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베이커의 직업의 매력을 느끼며 개인 공방식으로 차린 빵집이 생겨났고 제과와 제빵이 분리되어 특화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식빵, 크로와상만 판매하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베이커리가 생겼는가 하면 우리밀과 농가밀로 빵을 만드는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이들의 역량에 위협을 받고 그 모토를 천연 발효로 전향하기에 이릅니다. 현재 서울 및 지방에서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통이 오랜 지역 명물 제과점, 천연 발효와 수제빵을 선보이는 윈도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등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 성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맛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빵은 어딜 가나 먹을 수 있으며 어딜 가나 맛있는 빵과 더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시간이 좀 더 지나 빵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짬뽕빵.
마약, 옥수수빵 등 지역의 명물과 관련된 빵은 물론이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꽈배기, 찹쌀 도넛, 찐옥수수빵, 추억이 깃든 맘모스빵, 소보루빵, 또 우리 찹쌀로 만든 빵, 안에 찰떡이 들어있는 찰떡빵, 깨찰빵, 우리에게 겨울날 따뜻한 간식이 되어주는 계란빵,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고구마 모양의 고구마빵, 감자 모양의 감자빵, 한국식 크림이 가득한 도넛, 한국식 마늘빵, 한국식 뚱카롱 등 외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빵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한번 맛보면 신세계를 경험할 정도로 한국의 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 하면 토스트라고 할 정도로 길거리 토스트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한 일본 기사에서도 토스트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빵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얇게 썬 빵에 특대의 달콤한 소스를 바르고 햄이나 치즈 등을 끼운 한국식 핫샌드 토스트. 저렴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간식으로 관광지나 학생가를 중심으로 토스트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노점이 중심이지만 보정 점포를 자랑하는 유명 체인이라고 하면 이삭 토스트가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빵 축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대전의 빵 모아땅이라는 축제입니다. 빵을 좋아하는 누구나 대전의 다양한 빵과 각 지역의 유명 빵을 한 공간에서 즐기는 축제입니다. 2021년 가을 30개가 넘는 대전의 유명 빵집들을 한 곳에 모아 만든 국내 최초의 빵 축제로 작년 한 해 가장 트렌디한 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이 축제의 주된 목적이고 빵 축제를 대전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축제입니다. 이외에 빵 덕후라고 불리는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적으로 빵짓을래 할 베이커리를 추천해주면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수 특산물을 원료로 만든 매력 만점 지역 특화 빵을 관광과 연계하면서 한촉하기 위해 전남 빵짓술래도를 제작했는데요. 빵짓술래도가 확산하면 2022에서 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농수 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도 확보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연예인들도 좋아하는 빵, 최근 먹방이 유행하면서 각종 매체에서 예쁘고 맛있는 빵을 먹곤 하는데요. 연예인들도 2시간씩 웨이팅을 하며 먹는 빵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한국 음식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너무 좋아요. 화면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음식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는 문화가 길거리 음식으로 여겨질 정도로 보기 좋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안녕을 보냅니다. 나는 모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은 종종 모든 것을 능숙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마이갓, 나는 마늘빵이 가득 찬 트레이를 원합니다. 나는 기꺼이 마늘빵 코마 상태에 빠지는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옥 컨셉의 베이커리들은 요즘 관광객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중장년층 또한 인기가 좋습니다. 폐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베이커리, 100년 넘은 한옥을 개조하여 만든 베이커리 등 한옥 특유의 아름답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옥 베이커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한옥 베이커리 나들이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